발표 잘하는 방법. 내일은 발표날. 벌써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고 물만 마셔도 체할 것 같고 도대체 발표 누가 처음 만든 건지 법으로 발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아니라 그냥 주말이면 좋겠어요. 준비는 다 한 것 같은데 원고도 쓰고 연습도 했고 발표 순서도 외웠어요. 그런데도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입은 바짝 마르고 목소리는 마음대로 안 나올 것 같고 심장은 지금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왜 하필 나야? 왜 이걸 내가 해야 하지? 분명히 내가 쓰고 내가 외운 건데 점점 머릿속이 하얘져 가요. 다른 사람들 발표하는 동안에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가슴은 더 뛰고 손끝은 저리고 무릎은 힘이 풀립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정말로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방금 전까지 외웠던 첫 문장조차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발표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건 당신의 뇌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발표를 생존 위협으로 오해한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진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이에요. 뇌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방식으로 잘 살아남았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어. 그렇게 뇌는 수만 년 전 생존 전략을 지금도 계속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발표하려는 건데 뇌는 진지하게 사자가 앞에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눈이 나를 보고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저기 눈빛은 날 평가하고 있고 저쪽 둘은 내 실수 기다리는 중이고 맨 앞줄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보는 눈빛이야. 이런 식으로 뇌는 나만 빼고 전부 적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 결과 논리와 말하기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잠시 멈추고 이건 도망가기다 라는 편도체가 작동을 시작하죠. 편도체는 원래 위험이나 공포, 생존과 관련된 상황에 반응하는 뇌의 부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뇌는 사회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편도체가 과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표처럼 내가 혼자 주목받는 상황도 뇌 입장에서는 위험해, 도망쳐야 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 논리와 언어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뇌의 에너지를 못 받기 시작한다는 것. 그 에너지는 대부분 도망갈 준비를 위해 근육과 심장 그리고 편도체에 보내지죠. 그래서 손이 떨리고 입이 바짝 마르고 심지어 내가 외운 첫 문장도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반응은 당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너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뇌에게 지금은 괜찮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뇌를 속이는 발표 전략, 겁먹은 뇌를 진정시키는 방법. 잠깐 지금 바로 구독 먼저 해두세요. 당신 뇌를 믿으시나요? 이 채널 나중에 다시 찾고 싶어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1. 관중은 적이다라는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발표 공포는 사람들이 날 평가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사실 발표를 듣는 사람의 90%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내 차례만 오지 마라, 이따 점심 뭐 먹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관중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그냥 발표를 듣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떨고 있거나 끝나면 화장실 가야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예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징어다. 진지하게 눈을 부릅뜨고 날 노려보는 게 아니라 오징어 마스코트 인형처럼 멍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냥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은 다른 데 있는 그런 오징어들요. 우리 뇌는 웃기게도 상상을 진짜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착각의 천재입니다. 발표할 땐 그 착각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보는 겁니다. 2. 첫 문장만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발표할 때 제일 떨리는 순간은 놀랍게도 전체 중 딱 처음 10초입니다. 뇌는 처음 접하는 낯선 상황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10초가 지나고 나면 아, 이건 죽을 일은 아니구나 하며 서서히 진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표 연습은 전체를 10번 반복하는 것보다 첫 문장을 20번 익숙하게 만들어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첫 문장이 술술 나가면 뇌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내가 아는 상황이야. 어제 연습했던 그 흐름이다. 사자 아님, 도망 안 가도 됨. 그런데 문제는 가끔 그 첫 문장이 생각처럼 안 나올 때가 있죠.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순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백업 멘트를 하나쯤 달달 외워두는 거예요. 긴장해서 말이 막힐 것 같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사실 지금 너무 떨리네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한마디만 해도 청중은 긴장 풀고 당신도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한 발표자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거든요.
오히려 그 한마디 덕분에 듣는 사람들은 더 따뜻한 눈으로 발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 호흡은 뇌를 속이는 도구다. 발표할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은 바짝 마르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겠는 그 상태. 그건 뇌가 위험하다 판단하고 몸의 비상 상황이다 하고 신호를 보낸 거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얕고 빠르게 쉽니다. 뇌 입장에서는 역시나 지금 위기 맞군 하고 판단하는 신호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용하면 뇌를 속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1. 천천히 숨을 코로 들이쉬고 4초. 2. 잠시 멈췄다가 2초. 3. 입으로 길게 내쉰다. 6초. 이 호흡을 3-4번만 반복하면 뇌는 생각합니다. 어라? 숨이 느린 걸 보니 이건 위험한 상황은 아니구나. 실제로 심박수가 안정되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호흡을 발표 전에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몰래 몇 번만 해보세요. 발표 직전에 물 마시는 척하면서 속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 짧은 호흡 하나가 당신의 뇌를 공포 모드에서 안정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4. 실수해도 괜찮다. 발표만 하면 이런 생각 들죠. 실수하면 어떡하지? 말 더듬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중간에 멈추면 끝장이다. 그런데요. 실수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건 사자앞도 아니고 시험대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한번 말하는 상황일 뿐이에요. 조금 떨려도 괜찮아요. 말이 살짝 꼬여도 괜찮고 중간에 종이를 한 번 더 쳐다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완벽한 발표자보다는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싶은 발표자에게 더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까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뿐이야. 틀렸다고 해서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만약 발표하다 머리가 하얘졌다면 그 순간 잠깐 숨 한 번 쉬고 웃으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아, 제가 지금 살짝 긴장했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이 한마디가 당신을 살리고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청중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 순간부터 오히려 더 응원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발표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뭘 다르게 할까? 발표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까요? 우리가 발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막 화려하거나 속사포처럼 빠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귀에 쏙쏙 박히고 끝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발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그는 매번 청중을 사로잡았죠. 근데 그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전략에 있었어요. 발표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기술. 1. 시작부터 시선을 잡는다. 발표의 첫인상이 가장 중요해요. 잡스는 아이폰을 처음 발표할 때 이렇게 말했죠. 가끔씩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다. 애플은 이미 2번 그런 일을 했다. 오늘은 3번째다. 이 한마디로 발표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발표하려는 거지? 하며 몰입하게 됐죠. 우리도 발표 시작 전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의 한 줄로 기대감을 올려주는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혹은 재밌는 질문, 의미 있는 숫자, 간단한 경험담으로 시작해도 훌륭해요. 2. 어려운 개념은 먼저 쉽게 설명하라. 듣는 사람은 대부분 내 발표 주제를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표 초반에 개념을 짧고 쉬운 말로 먼저 정리해주면 집중도가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생성형 AI? 자동화 솔루션? 하고 멍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스스로 글을 쓰고 이메일도 대신 써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맥락을 잡아주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 설명도 훨씬 잘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너무 익숙한 용어라도 청중 입장에선 처음 듣는 말일 수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3. 중간중간 웃을 틈을 만든다. 발표가 계속 진지하기만 하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분위기도 무거워져요. 발표 중간에 살짝 웃게 만드는 비유, 예시를 넣는 것만으로도 청중의 뇌는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이 발표 준비하면서 자료 정리를 27번이나 했습니다. 어제는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 혹시 중간에 혀가 살짝 꼬이더라도 아, 진짜 열심히 했구나 하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가볍게 비트는 유머는 부담 없이 분위기를 환기시켜줍니다. 4. 시각 자료는 단순하게. 복잡한 그래프보다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간단한 그림이 오히려 더 강력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발표할 때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에 화려한 디자인, 복잡한 그래프를 넣기 쉬운데요.
하지만 청중의 뇌는 복잡한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표 시간 안에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발표할 땐 보는 순간 바로 이해되는 그림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슬라이드의 목적은 정보를 다 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5. 문제를 보여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발표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흐름은 간단합니다. 이게 문제였고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발표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도 항상 이 흐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이렇다. 기존 제품은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문제를 먼저 던지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게슈탈트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불완전한 문장이나 그림, 정보가 나오면 자동으로 그 빈칸을 추론해서 채우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이 땡땡 하세요. 이런 제목만 봐도 궁금해서 클릭하게 되는 이유죠. 우리 뇌가 채우고 싶어서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발표에서도 문제를 먼저 보여주고 해결책은 그 다음에 보여주면 청중의 뇌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데가 자동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애플은 버튼을 없애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면 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답을 들으면 청중은 속이 시원해집니다. 문제를 보여주고 해결책을 알려주는 흐름. 이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기억에도 오래 남고 설득력도 훨씬 강해집니다. 회사 발표든 학교 과제든 친구한테 뭔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 하나만 기억해도 발표가 훨씬 쉬워집니다. 6. 믿음이 가는 말 한 줄을 참고해 보세요. 발표할 때 내 말만 계속 이어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너 생각 아니야?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전문가의 말 한 줄, 혹은 유명한 사람의 인터뷰 한마디만 인용해도 발표 내용의 신뢰감과 무게감이 확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허브 코엔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이야기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꼭 어려운 책이나 논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버드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김연아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누구나 아는 사람이나 기관을 살짝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청중은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7. 발표 중간에 정리 타임을 만든다. 청중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통 5에서 7분 정도 지나면 머릿속에 슬슬 다음 약속 뭐더라? 배고프다 같은 잡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특히 발표 내용이 많아질수록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지? 하고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어가듯 정리 멘트를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런 멘트만 한 줄 넣어줘도 듣는 사람은 다시 집중하고 흐름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발표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잡아주는 말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정리 멘트를 말할 땐 말투를 살짝 천천히 하거나 톤을 낮춰주면 청중의 귀가 자동으로 다시 열립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사람만 쓰는 노하우가 아니라 누구나 발표 준비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꼭 전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중 한두 가지만 해도 청중은 훨씬 더 편안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발표가 두려운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뇌를 다루는 방법만 알면 우리도 발표 고수들처럼 차분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뇌가 하는 거야.